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와 윤리의 단원을 마무리 짓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몇 페이지를 펼치면 되냐면은 프린트 24페이지를 펼치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24페이지 고작 3문제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같이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문제 해설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먼저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나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음악은 같음을 그리고 예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음악과 예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같으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르면 예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얘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서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고 용모를 보고 엽신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평화롭고 도덕적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교는 유교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교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악과 예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평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예가 왜 다름을 위한 것이냐면은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도 있었고 각자가 각자 나름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신하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럴 때 자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서 나보다 윗사람을 공경하거나 아니면 내가 밑에 사람을 잘 챙겨준다거나 이러한 모든 그 생활 방식들을 이런 예의라고 불렀었거든요. 유교사상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위치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 사상을 살펴볼게요. 음악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학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즐기다 보면은 입고 먹을 재물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 여기 또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네요. 이런 이익을 증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학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였었잖아요. 그래서 농부로서 이런 재물들, 의식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는 데 노동력을 낭비하다가는 이런 이익을 얻지 못할 테니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유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보충되는 역할을 한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여기서 지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렇게 같음과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이런 평화로운 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정서의 순화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감정을 갖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고 언행의 교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한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 분명히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예악, 음악과 음악과 예라고 하는 도덕성 가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그래서 니은은 맞은 선지. 디귿. 묵자 입장에서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묵자는 항상 실용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문에서도 이익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자는 실용적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리을. 가, 나 모두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둘 다 맞아 라고 대답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 입장에서 음악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음악은 좋은 거야, 가치 있어 라고 판단하지만 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음악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할 것 같아. 가치가 없어. 부정적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니은, 리을이 적절한 선지니까 4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역시 갑을 사상이 누군지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부터 봅시다.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종이 치네요. 잠시만요. 상인의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닦으시고 책상에 놓은 용기는 한결하게 닦아주세요.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1m 이상 거리를 또 유지해주세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연의 미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런 미와 선, 도덕적인 것을 연관시키고 있는 도덕주의 사상가인 것 같아요. 예술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내용, 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자가 누구인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이 갑은 칸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칸트는 미와 선의 형식이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였었습니다. 다음으로 을을 누군지 살펴봅시다. 예술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러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을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인간에게 좋은 영향, 그러니까 선한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을 역시 도덕주의 사상가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고 추한 것을 담기보다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지향하는 학자로 우리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를 배웠습니다. 플라톤은 음악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음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인 감정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운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칸트 입장에서 이런 형식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을 판단하기를 지향하는 학자였죠. 2번.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내려진다. 그렇죠. 이런 이해 관심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런 형식으로 미적 가치를 판단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3번. 플라톤 입장에서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문에서도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추함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함은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추함은 가리고 우리가 도덕적이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술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플라톤 입장에서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운율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무질서한 추함 이런 것을 예술에 담고 있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듬과 운율은 아름답고 도덕적인 내용, 모범적인 내용 이런 것을 담고 있을 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플라톤은.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선지. 마지막 5번. 갑을은 미를 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맞죠. 이 갑과 을은 모두 다 도덕주의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때 예술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3번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다음 서양 사상가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음 서양 사상가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중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대중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중예술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대중예술은 말 그대로 대중들이 즐기는 예술인데 이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된 듯한
느낌을 준대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만적 대리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기만적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만한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모두 다 알죠? 기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기보다는 놀리고 그러한 척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화롭게 해결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진짜 그러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뒤에를 계속 읽어볼게요. 문화산업은 대중을 통제하려고 한대요.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냐면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고자 한대요. 지배계급이 원하는 이념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기들한테 충성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입하고자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 문화산업이 대중들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장치의 산물로서 기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가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산업이 독점한 대중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켜서 내 논리가 뭐가 중요해. 대중예술이 그런 것을 지향하니까 나도 그러한 취향을 갖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점점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개성이 뚜렷해지기보다는 모두 다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이런 지배계급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흘러가는 것이 마치 내 자유인 양,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하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데에 이 대중예술이 기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였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사람은 아도르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대중예술이 우리 대중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중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환 가치는 시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문에서도 봤듯이 자본주의 사회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서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은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이 없다면은 그런 교환을 할 수 없다. 교환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물질만능주의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대중예술품들은 이런 돈으로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아도르노는 생각합니다. 기억은 많은 던지. 니은 대중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틀린 선지겠죠. 여기 우리 지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대중 통제수단으로 문화산업을 이용 중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권력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은 굉장히 사모 밀접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 학자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대중예술은 현실적인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의식을 조작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을 통해서 대중들이 획일화되고 자기의 논리를 관철시킴으로써 의식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이런 대중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 대중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문화산업이 지니는 획일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획일화라든지 추가적으로 사이비 개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아도르노는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비 개성화, 우리가 개성화되고 있다, 우리의 개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이비가 뭐예요? 진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런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획일화되도록 대중예술이 우리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아도르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비판적으로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 디귿이 맞으니까 2번 선지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1, 2, 3번 문제를 끝마치고 우리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시험 범위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원격 수업이 끝나고 학교로 오면은 자습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 자습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